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구이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요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분양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분양은 고가점자가 아니라도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고가점자가 아니라도 혹은 1주택자여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그런 분양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는 그런 분양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꼼꼼히 잘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구형 롯데캐슬 리스트폴, 여기 한강 근처에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 예정인 그런 단지인데 정말 좋은 곳인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48층 초고층의 6개동, 1063세대 중에 이제 631세대가 일반 분양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임대. 여기 용적률 493%고 건폐율이 53%예요. 좀 주상복합이라서 굉장히 빡빡하게 지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3대, 좀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근데 약간 뭔가 복합적이고 고급진 주상복합을 추구했다라면 조금 더 높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정도고, 문제는 이제 25년 3월에 입주식인 거예요. 근데 25년 1월에 뭐가 있어요? 둔촌주공 입주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25년 3월에 장위, 여기에 둔촌, 둘이 합치면 여기 장위 4구역, 그 레디언트, 여기 둘이 합치면 몇 세대? 15,000세대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요거까지 합치면은 이제 1000세대도 16,000세대 정도가 이렇게 입주장이 확 있기 때문에 전세를 주실 분, 요거 당첨돼서 실거주 의미 없으니까 전세 주실 분은 각오하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잡고 청약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고 자양 1구역을 재개발한 게 롯데캐슬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구역들은 개발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바로 옆에 자양 5구역 여기도 지금 재개발 열심히 추진 중이다.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되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5구역에는 약간 공원 부지 이런 게 좀 많아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그다음 여기 1구역에도 롯데캐슬에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여기 1구역에도 지금 뭐 호텔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롯데캐슬도 짓고 뭐 다 하는데 공원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잡혀 있어요. 공원 및 광장, 그 다음에 광진구청도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493%의 빡빡한 용적률과 건폐율 이런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주변에 공원 부지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산책 갈 곳, 뭐 이렇게 좀 쾌적한 공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련해 주면서 그런 빡빡한 용적률을 좀 상쇄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 주변에 바로 산책 갈 곳도 있다. 요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을 대충 이렇게 딱 잘랐는데 서울에서 약간 동쪽에 치우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울은 동남권이 핵심이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강남 3구랑 뭐 이렇게 업무지구도 그렇고, 물론 이쪽에도 업무지구 뭐 다 뭐 광화문 이쪽에도 있고 뭐 용산도 있고 여의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핵심은 동남권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동쪽에 중심 쪽에 있는 요 구의역 입지가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전혀 이렇게 나쁘지 않은, 치우쳤다기보다는 오히려 동남권 핵심 지역에 가까운 접근성을 보이는,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좀 가서 건너면은 뭐 잠실 나오고 그 옆에 뭐 삼성 나오고 뭐 이래서 그다음에 바로 인근에 한강, 이렇게 한강이 있어서 뒤쪽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뷰도 나올 수 있고 좀 한강공원 접근성도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해당되고, 네, 좀 더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트풀이고 구의역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이 다리를 통해서 비 오는 날에도 비 맞지 않고 바로 연결돼. 요게 초역세권이랑 또 연결된 거랑 조금 더 다르거든요. 연결된 게 분명히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집에서 요 쇼핑몰 요 통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구역 바로 연결돼 있고 바로 인근에 요 동서울 터미널, 여기
동설 터미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이제 현대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보면 스타필드 들었을까? 스타필드 시티 규모의 뭔가가 들어선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층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 물론 여기 40층이 생기면은 조망이 가릴 수는 있는데 기껏해 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이죠. 한 동이기 때문에 뭐 크게 가리진 않는다. 거리가 있는 곳에 40층짜리 한 동 있다고 해서 조망이 확 가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쪽이 개발이 되면은 거의 도보권이기 때문에 도보권이죠. 예, 여기도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같이 들어서는 여기도 쇼핑몰, 여기도 좀 더 규모 있는 스타필드 시티급의 쇼핑몰. 그래서 굉장히 어떤 슬세권에 정말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 한강이 가깝죠. 그래서 이쪽은 또 뚝성 한강공원이고, 그래서 한강 접근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한강 뷰, 예, 임대동, 여기가 임대동이고 여기가 분양동인데, 임대동이 한강뷰는 좀 더 잘 나오겠지만 분양동도 요 한강뷰가 약간 거리 있지만 그래도 되게 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정도면 한강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입지에 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호선 구의역에 직접 연결돼서 완전 초역세권이라서 도어 투 도어로 어딜 가든 굉장히 좋은 접근성을 보일 텐데, 게다가 가장 핵심 노선인 2호선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역까지, 집에서 역까지 가는데 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에서 3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지하철로 구의역에서 광화문역까지 24분, 예, 그 다음에 시청역까지 한 번도 갈아타지 않고 22분, 삼성역까지 12분. 여기 정말 좋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강북의 핵심 업무지구까지 지하철 한 번으로 혹은 한 번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금방 접근할 수 있는, 게다가 지하철까지 거리도 완전 연결되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직장으로 갈 수 있고, 여의도나 판교까지도 39분, 36분 한 번씩만 갈아타면은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집에서 바로 지하철까지 가깝고 거기서 39분, 36분이면 충분히 여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출퇴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판교, 광화문, 삼성 다 아주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에 끝판왕까지는 하지만 거의 최상급에 해당되는 그런 단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직주 근접, 그러니까 위치 좋고 직주 근접 접근성 여기저기 다니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은 바로 여기 어디 멀리 가는 거 말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가 구의역 롯데캐슬이에요. 여기가 구의역 롯데캐슬이고 여기가 구의역인데, 일단은 지상철, 여기가 지상철이거든요. 지상철이 좀 신경이 쓰이니까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상철과 여기가 지상철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롯데캐슬 요 공사 부지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가 지상철인데 여기 이 건물들이 있어요. 이 건물들이 뭐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동은 여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같은 거, 특히 분진 같은 것들은 요 건물들이 거의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이 훨씬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어서 이것이 단점이 아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앞에 건물들이 많이 막아준다, 그래서 단점을 많이 상쇄시켜 준다라고는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상철이긴 하지만 여기 앞에 막아주는 건물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주변은 특별히 볼 건 없는데 약간 낙후된 빌라촌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죠. 예. 완전 엄청 너무너무 오래돼서 재개발을 꼭 해야 돼, 요런 느낌의 구역은 지역은 아니고요. 근데 되게 깔끔하고 뭐 신도시 같은 느낌이나 재건축 단지가 모여있는 그런 아파트촌 느낌은 또 아닌, 약간 어쨌든 좀 낙후된 그런 빌라촌 구역이다. 이런 것도 조금 장점은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이 한강 쪽으로 가는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런 느낌. 아주 낙후된 느낌은 아니지만
깔끔하지도 않은 그런 주변 환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의역 건너편에 한번 볼게요. 구의역 건너편 보시면은 여기는 뭐 약간 흔한 역세권, 뭐 상권, 거리 상권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빵집, 뭐 중개사, 커피집, 피자집, 뭐 커피, 뭐 뒤에 뭐 술집도 있을 거예요. 뭐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뭐 닭갈비집도 있고 부대찌개집도 있고 뭐 이런 흔한 거리 상권들이죠. 그런 느낌. 휴대폰 할인 매장, 뭐 그런 느낌. 양갈비, 뭐. 그래서 여기도 혹시 뭐 신혼부부만 있다 이러면은 뭐 놀 건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주 환경이나 뭐 아이를 키운다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뭐 비선호할 만한 그런 주변 환경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스트폴의 구역 자체가 여기가 넓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공원 같은 부지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재개발하면서 뭐 문화시설이나 공원 같은 것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같이 해서 요 그냥 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자체에 조금 쾌적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그런 좀 깔끔한 그런 땅들은 이쪽에 아예 존재한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좀 낙후된 그런 느낌이 있다. 요 정도까지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단지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요 단지는 기본적으로 복합 개발 단지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 장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요렇게 개발이 될 예정인데, 오피스, 호텔, 뭐 오피스텔은 둘째치고 호텔, 쇼핑몰, 영화관과 함께 단지를 이루는 굉장한 일반 주상복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슬세권 중에서도 완전 초슬세권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조그만 상가랑 같이 있는 주상복합이 아니고 몰, 영화관, 호텔과 함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게다가 구청사까지 함께 있는 그런 정말 복합. 여기 미니 신도시라고 여기 홍보 영상에서 따왔는데, 미니 신도시까지 하는 건 좀 오바스럽지만 그래도 충분히 모든 어떤 기능들이 다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실 수 있고, 게다가 이 쇼핑몰이 구의역 2호선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파트 단지에서 구의역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복합 개발에 포함된 아파트, 굉장히 큰 장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구의역 연결 브릿지도 있고, 그리고 요 단지 내의 커뮤니티는 그냥 평범해요. 사실은 물론 뭐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돈만 있으면 가서 뭐 많은 편의를 즐기실 수 있는데, 단지 내는 그냥 평범하다. 요거는 굉장히 뭐 고급화하지는 않았고, 뭐 사우나 있고, 뭐 골프 있고, 스크린 골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 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요게 아마 저기 행복주택이나 요런 단지들과 아마 같이 쓸 것 같은데, 그러면 1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좀 고급 시설을 갖추어져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사우나 있고 스크린 골프 있고 이런 뭐 이렇게 키즈룸 이렇게 키즈룸 있고 요 정도면은 중간 이상은 된다. 한 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치도 한번 볼게요. 여기 배치도 보시면은 여기 14m 여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여기 행복주택, 여기 임대동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가 업무 시설이랑 뭐 호텔, 오피스, 쇼핑몰 이렇게 있고, 요쪽이 이제 한강뷰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쪽에 조망은 설명드리겠는데, 채광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들은 이렇게 좀 이게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높아서 빽빽하긴 한데, 그래도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채광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요 타입과 요 타입, 그다음 요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채광적으로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4랑 74제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층 아래, 특히 뭐 저층 요게 주변에 또 고층이기 때문에 중층 아래쪽이면은 좀 채광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음영이 있을 수, 특히 아주 저층 뭐 4층 5층 이런 경우에는 거의 혹시 영구음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준하게 굉장히 해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광은 그렇고 뷰 한번 살펴볼게요. 채광은 그렇고 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제가 이렇게 층하고 주변에 어떤 개발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적어 봤는데,
일단 요쪽은 일종 주거 단지라서 여기가 높아져서 뷰를 가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현재로서는 갑자기 지자체가 엄청난 개발을 할지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사실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영구 조망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낮은 그런 그런 어떤 환경이고 조망 환경이고 특히 여기 요만큼은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영구 조망에 가까운 그런 요 통경축 뭐 이렇게 예, 이런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양 한양 아파트라서 여기는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근데 한 10년 플러스 알파죠. 여기 아직 뭐 조합 설립 시작도 안 하고 아직 멀었기 때문에 10년 플러스 알파 10년이 뭐야? 예, 15년까지도 볼 수 있는 죄송해요 자양 한양 소유주님들 어쨌든 아니 뒤에 재건축이 될 예정이 한데 어쨌든 재건축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먼 훗날에 이쪽은 조망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40층 건물 세워지긴 하지만 한 동이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망을 크게 가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임대동 여기만 넘어가면은 파노라마 뷰가 쫙 펼쳐지고 그게 추후 어떤 개발에 의해서 가려지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뷰 조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임대동에 가려지지 않는 요 뷰 방향이 한강까지 거리는 멀어도 여기는 한 15층 혹은 20층 정도만 돼도 좋은 조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층 정도 되면은 여기 요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0층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가리는 거 별로 없이 조망이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0층 이상만 되면은 한 15층 이상 되면은 좀 가리더라도 그래도 한강이 좀 보이는 그런 조망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한강뷰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단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임대동을 넘는 요런 라인 같은 경우에 초고층들은 굉장히 좋은 뷰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타입별 조망은 뒤쪽에 타입별 평면도 설명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동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형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다른 저층들보다 한층 이렇게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요 층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7층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에 뭐 26층이어도 좀 뚫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동호수 배치도를 보시면은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중요 포인트인데 84CD 그다음에 101BC 여기가 고층이 없습니다. 19층까지만 홀짝 이렇게 있어요. 요게 개방형 발코니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개방형 발코니가 안방에 있는 뭐 거실에 있느냐 뭐 침실 2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타입을 바꿔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전략에서 요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점으로 당첨되고 싶고 가점이 높아라고 하면은 과감히 고층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84A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내가 9평 정도는 꼭 갖고 싶은데 가점이나 이런 게 좀 자신이 없어 라고 하면은 많은 고가점들이 몰릴 것 같은 A타입은 피하고 요 저층은 아니죠 19층 이하가 포진되어 있는 84CD 혹은 101BC 타입 101BC는 이제 가점제는 없긴 해요. 어쨌든 간에 추첨제를 지원을 해도 경쟁률이 좀 더 몰릴 것 같은 어떤 고층 타입 특히 101A 같은 경우에는 20층 이상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타입이죠. 베스트 타입이에요. 요 단지에. 그래서 101A는 지원에 좀 몰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틈새로 101BC에 지원하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게 심리 싸움인 게 어린이날에 가끔 에버랜드가 텅텅 비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들 에버랜드 갈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간 거야. 그날 에버랜드 간 사람은 여유 있게 놀 수 있잖아요. 우연히 그런 심리 싸움의 우연한 결과로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101A가 생각보다 혹은 요 타입의 가치 대비해서 경쟁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심리 싸움 이건 운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참고해서 머리 수싸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세대별 평면도 분석과 조망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평면도는 74타입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타워형이에요. 양창형 아닌 것 좀 아쉽지만 그래도 무난한 가장 일반적인 타워형이고 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27층 27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이뷰가 나올 수 있는데 많이 가려지고 양쪽에 많이 가려지고 요 27층을 넘어가면은 이렇게 뚫릴 수 있어요. 여기만 가려지고 반 파노라마 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층 넘어가면은 좋은 뷰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는데 사이 뷰는 나오는데 양쪽을 다 가리기 때문에 약간 제한된 어떤 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 27층 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얘는 한 27층 이하 혹은 26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앞에 트여진 조망 같은 경우는 사이뷰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사실은 뭐 채광이나 조망 이런 측면에서 74 타입은 좀 좋은 타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라인의 고층이면은 나름 괜찮은 조망이 나올 수 있다. 요거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고 84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요 저층 19층 이하 라인을 요렇게 다른 타입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고층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84A가 84 중에서 그 중소형 평형 중에서 가장 좋은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그 외에 이제 뷰도 잘 나오는 요 라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타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20층 이상만 돼도 좋은 뷰, 15에서 20층도 나름 이렇게 한강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요 27층짜리 건물이 막을 수는 있지만 요거 넘어가면은 여기 물리적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 고층이 조망은 가장 좋다. 하지만 요 라인에 25층 이하는 막힐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평면도는 평범합니다. 여기 주방이 폭이 좀 좁아요. 보면은 주방이 폭이 좀 좁아서 요거는 단점일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발코니 삭제는 된 것으로 보여요. 여기 방이 이렇게까지 좁은 걸 보면은 발코니 삭제가 뭔지 아시죠?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무슨 디자인 인면의 다양성을 위해서 우수 디자인이 아니면은 발코니 하나를 그냥 억지로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좁아져요. 서울시의 60제곱 이상인 아파트는 우수 디자인이 아니면은 경기도 단지보다 조금 좁습니다. 한 1.5평, 2평 요 정도 좁아요. 발코니가 없어서. 그래서 요 단지도 롯데캐슬도 발코니 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확실하진 않은데 평면들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좁은 경기도나 서울의 우수 디자인 단지보다 약간 좁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할 수 있겠고 주방도 좀 좁고 침실 요 3도 좀 좁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통풍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채광도 잘 되는 판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타입은 타워형입니다. 타워형 여기도 발코니 삭제된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타워형이에요. 여기 양창이 아닌 게 좀 아쉽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 여기는 이렇게 뷰가 나오는데 여기 27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3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틀리려면은 32층까지 다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32층을 만약에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뷰의 방향상 한강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뷰의 거리가 짧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층은 더 높아야 돼요. 32층을 넘어야 되는 그런 방향이지만 32층 넘어가는 뷰는 84 B타입이 제일 좋은 수준의 특히 국평 중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84 B타입도 꽤 괜찮은 라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4 B 최고층까지 아니더라도 33층 이상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조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4 C 타입은 19층 이하예요. 19층 이하인데
라인은 높은 동해에 가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15층에서 19층, 뭐 13층에서 14층에서 19층 여기는 어느 정도의 한강뷰, 아주 막 탁 트인 그런 고층 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면도는 저기 A타입과 같은데 여기 크게 개방형 발코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정도 크기면은 나름 약간 작은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면도는 비슷하게 주방 좁고 작은 방 좁고 나머지는 평범한 3베이 판상형인데 테라스 하나가 더 주어졌다. 근데 채광은 앞이 트여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뷰가 고층 뷰는 안 나오고, 애초에 19층 이하기 때문에 고층 뷰는 안 나오지만 14층 이상 뭐 요 정도 되면은 약간의 뷰는 기대할 수 있다. 그게 C타입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D타입 같은 경우는 18층 이하입니다. 이게 짝수층. 그래서 같은 C타입과 같은데 발코니 위치만 다르다. 개방형 발코니 위치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1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101 타입, 101 A 타입 요거 완전 베스트 평면입니다. 베스트 타입이에요. 롯데캐슬의 에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1층 이상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21층 이상이면, 제가 아까 20층 이상이면 다 뷰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한강 뷰가 나올 것 같은 타입이에요. 여기만 이제 여기에 27층 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21층에서 한 27층 정도까지는 가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또 뷰가 훨씬 더 좋은 뷰가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조망 비중이 아주 높으면서도 4베이 판상형, 여기는 정말 좋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점제는 없고 추첨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이 여기 탁 당첨이 되는 약간 로또 평형, 로또 타입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좋고, 평면도 뭐 발코니 삭제가 됐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탁 여기 뭐 테라 팬트리, 드레스룸, 그래서 다 좋은 평면이고, 조망 뭐 저층 리스크 없고, 그래서 완벽히 좋은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 B 타입, 101 B 타입은 역시 평면도는 좋고 발코니 하나 있습니다. 발코니 하나 있고, 라인도 여기는 앞서 84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여기도 한 15층 14층 이상이면은 여기도 뷰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뷰가 안 나올 거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C타입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는 짝수층이고 발코니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이제 A타입이 경쟁률이 너무 셀 것 같다. 약간 A타입이 너무 좋으니까 몰릴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래도 경쟁률 낮은 데서 꼭 당첨을 노려보겠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B타입이나 C타입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 138 타입, 굉장히 큰 평이죠. 한 54평, 55평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초대형에 해당하는 평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90세대나 분양을 해요. 90세대니까 굉장히 대형 평형의 비중이 높은 단지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대형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분양 기회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당첨 가능성도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분양가도 막 21억대에서 24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고, 요거 당첨되면은 피 받고 파실 수도 있는데, 전매 제한이 1년이니까 파실 수도 있는데 그 생각했다가 못 팔면은 뭐 전세가가 한 10몇억 됐을 적에 내 돈이 한 10억 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10억 원 이상, 거기다 취득세만 한 1억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감안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셔라. 투자로 접근하실 적에는 내 자금 계획 꼭 잘 감안하시고 청약하셔라라는 말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약간 땡기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내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막을 수 있는 자금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망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창을 3개나 양창형인데 창을 3개나 마련한 그런 어떤 구조가 눈에 띄고, 이렇게 길쭉이라서 동선이 좋지는 않지만 어떤 조망에 좀 특화된 그런 대형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렇게 조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가리는 동들이 요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조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쪽은 고층이어야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이 타입은, 요 라인은 요쪽은 웬만하면 조망이 나올 것 같은데 요쪽은 요걸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에 따라서 창이 3개인데 한두 개는 그냥 15층 이상이면 어느 정도의 조망이 나오는데, 한두 개는 27층 이상이어야만 조망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어떤 거는 요쪽이 나오고 어떤 거는 요쪽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조망이 이렇게 갈릴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조망 나오는 어떤 초대형, 양창형, 3창형, 초대형,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타입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대형이라는 어떤 특별한 수요, 그게 90세대라는 요 많은 물량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첨된 사람들이 많이 전매를 하려고 내놨을 때 소화가 잘 될 것인가, 요건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고층이 당첨되면 분양가가 높아도 그래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뭐 4층, 5층, 뭐 6층, 7층 요 정도 당첨되면은 분양가가 21억대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한번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하시면 뭐 125 타입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 펜트하우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형 평형이 많으니까 당첨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당첨이 됐을 적에 자금 계획 이런 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변 시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시세는 가장 가까운 곳에 레미안 프리미어 팰리스가 있어요. 근데 요거 되게 작은 세대, 한 270세대 정도 되는 그런 단지라서 요거보다는 당연히 롯데캐슬이 게다가 역과의 거리나 뭐 쇼핑몰과의 어떤 복합 단지 요런 걸 봤을 때 당연히 롯데캐슬이 더 한 레벨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시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25평 같은 경우 5월 달에 12억에 거래됐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13억 9천에 19층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한 레벨 위라고 롯데캐슬 시세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느 정도다라고 지금 딱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거보다 한 레벨 위, 물론 25평은 없지만 그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거리 있지만 건대 쪽에, 어린이대공 건대 쪽에 광진 그랜드파크 있습니다. 요거는 한 달 전에 6월 달에 16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4월 달에 16억에 거래됐고 해서 요 정도. 저는 광진 그랜드파크에도 밀리지 않는다고 봐요. 광진 그랜드파크에도 특히 이 9위 롯데캐슬의 한강뷰 타입은 요거보다 플러스 알파를 충분히 줘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시세로 뷰가 안 나오는 곳도 요 정도는 저는 갈 수 있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얼마에 나왔을까요? 분양가 74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4천에서 11억 1천, 그 다음에 여기도 10억 6천에서 11억 3천 요 정도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분양가 합리적으로 나왔고, 근데 74제곱 같은 경우에는 고층도 탁 트이는 어떤 뷰가 나오는 그런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싼, 고층이라고 되게 비싸게 분양가를 배정하진 않았어요. 반대로 보면은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고층 대비해서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저층에 맞는 디스카운트는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4층 10억 4천, 뭐 4층 10억 6천 요것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 안전마진 플러스 3억 붙여도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 롯데캐슬 9위 롯데캐슬의 74 타입을 14억, 고층 14억 이상으로 어떤 가치를 매긴다고 해도 저는 전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74제곱도 안전마진 3억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84A제곱 같은 경우에는 뷰가 나오는
임대동을 넘어서 뷰가 나오는 층이 되면은 갑자기 확 높아집니다. 여기 보세요. 확 높아지죠. 7천이. 여기도 13억 4천에서 14억 5천으로 확 높아지잖아요. 사실은 저는 제일 분양가가 합리적이면서도 좋다라고 싶은 곳은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조망이 확실하게 나오는 곳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을 확 붙여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만큼의 어떤 가치는 초고층의 한강뷰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건 과도한 책정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영리한 책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층과 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가격 베리에이션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층은 12억 8천, 12억 9천, 13억 이렇게 되어 12억 9천 이렇게 되어 있고, 10층에서 19층은 13억. 그래서 여기는 저 74 타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층에 맞는 디스카운트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분양가인데, 10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합리적으로 층별로 잘 책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인에 따라서 15층 정도만 넘어가도 한강뷰가 어느 정도 나있는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오히려 최고층이 아닌 것들이 가성비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저는 최고층 정말 40층이 넘는 어떤 파노라마 한강뷰가 쫙 펼쳐지는 경우에는 여기는 분명히 17억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떤 라인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안전마진 3억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강뷰가 쫙 파노라마가 안 나오는 세대도 거기에 맞게 어떤 13억대 13억 뭐 중반, 20층 때도 13억 중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6억대의 가치를 책정하려면 안전마진 3억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요 4층이나 뭐 5층, 6층 이런 경우에는 좀 안전마진 3억까지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2, 3억대의 안전마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C타입과 D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2천, 13억 2천. 그래서 저는 여기 요 라인, 아니 요층 제가 요 C타입, D타입 같은 경우에도 15층 이상이면 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틈새적으로 좋은 당첨층이 될 수 있다라고. 물론 층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층이든 지금 어느 타입이든 다 안전마진 한 3억, 혹은 저층 같은 경우는 2, 3억, 요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101A 같은 경우에는 다 고층이죠. 다 고층이고 거의 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한강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평형, 굉장히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40평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16억 5천에서 17억 뭐 후반까지도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지만, 저는 게다가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48층 최고층이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17억 뭐 6천 요 정도의 가격 책정이 되었다고 해도 여기도 3억 혹은 여기 저는 4억까지도 어떤 안전마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형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좀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은데 이거를 전매 프리미엄을 붙이고 전매를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38제곱이 90세대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 시세나 이 단지의 가치, 이 세대의 가치를 매긴다고 하면은 이 분양가보다 높게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 초고층에 한강뷰가 파노라마로 쫙 펼쳐지는 그런 초대형, 양창형 초대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것보다 추후에 높은 시세가 분명히 형성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것을 전매 제한이 풀리면은 지금부터 한 1년이니까 한 24년 8월부터 입주가 25년 3월이니까 그 사이에 확 팔아치울 수 있느냐,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못 팔 경우에 전세 주고 10억 이상 투입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는 당첨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90세대에 저는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첨 가능성은 높은데 내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되느냐, 혹은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어떤 자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청약을 하셔라 라는 생각이 들고 124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타입 제가 빼먹었는데 요 타입은 이 CD 타입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만 키웠고, 그래서 CD 타입에서 저는 가격 가치로 보면은 여기가 더 좋은, 안전 마진이 더 큰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청약 전략 잘 짜시라고 물량을 이렇게 나눠 봤어요. 그래서 특공 제외하고 일반 분양의 합이 이만큼이고, 가점제는 중대형부터는 없습니다. 여기 다 운빨에 맡겨야 되는 추첨제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가점자, 중저가점자들한테 이번 분양이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 물량이 이만큼 많고, 이 중에서 1주택자도 우선으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이게 적어 보이지만 이 정도로 있는 분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타입별로 많은 타입들이 이렇게 보이죠. 꽤 괜찮은 타입들이, 꽤 물량이 있는 타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여기 물량수, 추천 물량수, 1주택자 추천 물량수, 요거 지금 유튜브 캡 딱 멈춰갖고 캡처 해가지고 청약 전략 잘 짜시고요. 보시면은 138 많죠. 예. 특공 1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78개나 나왔기 때문에 요거 추첨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124도 꽤 많죠. 예.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자금 잘 생각해 보시고, 101A 같은 경우에는 84A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지만 인기도 많겠죠. 그것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굉장히 혼조세인 속에서 눈치 보기 잘 해가지고 좋은 타입에 잘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자면은, 저는 세간의 평가, 요건 안전마진 얼마다, 요거는 얼마 정도의 가치다라고 많이 전문가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줘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안전마진 3억 전후에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단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한강뷰 비중도 꼭 임대동 넘지 않아도 옆으로 보이는 그런 라인들은 한강뷰 15층 이상 혹은 20층 이상 정도 되면은 꽤 괜찮은 한강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강뷰 비중 높은 단지다. 안전마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마진 높고, 그리고 추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점 낮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본인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추후 더 로또 분양 67점이다, 내가 67점, 68점, 69점이다 라고 하면은 뒤에 분명히 분양가 상한제 걸린 죄송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걸린 로또 분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중하세요. 신중한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은 청약하시면 되죠. 84A 제곱으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면은 청약하시면 되고, 안 될 정도로 가점 아까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좋은 곳은 아니고 충분히 괜찮은 곳인데, 그래도 더 로또 분양 뒤쪽에 분명히 존재하니까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라. 고가점자는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상세하게 한번 다뤄봤고, 분양 전략의 약간의 분양 전략 얘기까지도 좀 했는데,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경쟁률 순서라든지 가점 컷 순서, 그래서 어디에 어떤 틈새로 잘 노려봐라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보긴 했습니다. 그거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프리미엄 콘텐츠에만 올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좋은 단지고 기회가 많은 단지니까 청약 한번 신중히 고려해서 잘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